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식 입력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표 구성과 인수 형식, 그리고 요약 함수, 그리고 더해서 변환 함수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표 구성과 인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구성은 영어로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때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위쪽에 있는 캡션에 대해서 먼저. 캡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 제목입니다. 뭐 무슨 성적표, 무슨 고객별 계좌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캡션이라는 부분은 계산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써있는 곳이다, 뭐 글 써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약행. 이 요약행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나 전체 데이터의 합계,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타내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약행이라고 따로 이제 놔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2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요 2번 세로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로줄 전체를 뭐라고 하냐? 이제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드, 세로 한 줄을 필드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슨 필드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맨 위에 있는 요 놈이죠. 고객명. 그러면 이거는 고객명 필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필드의 가장 첫머리, 자, 이 부분을 필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금 종류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잔액 필드, 개설 지점 필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드들이 모여있는 요 한 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한 줄을 뭐라고 하냐? 자, 이 부분을 제목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드명들이 따로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번을 제외한 요 4번,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데이터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이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지 이 요약행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요 3번, 4번을 합쳐서 요 1번 영역이 되는 건데, 저 1번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표 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 전체 영역. 자, 표 전체 영역에는 캡션하고 요약행이 잡히지 않습니다. 캡션하고 요약행. 자, caption은 계산에 사용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함수로 뭔가를 계산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될 때는 보통은 요 1번 영역 안에서, 표 전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내려올게요. 자, 표시된 영역과 일치하는 인수 형식을, 자, 목록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수 형식이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 안에 넣어줘야 하는 값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값을 어떤 형식으로 넣어줘야 될지 그거를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수 형식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4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4개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실제로 범위를 이렇게 데이터 영역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레인지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 영역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제품명만 딱 잡는 거죠. 데이터 영역만 잡는 게 아니라 필드명만 딱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인수 형식을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품명하고 에너지바까지 전체를 다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품명을 하나만 잡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만 잡든지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수 형식이 레인지와 필드라는 거죠. 자,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숙지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내려와서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레인지 영역이 여러 줄 잡혀 있는 거죠. 레인지 영역이 이렇게 한 줄인데 그게 여러 개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레이. 전체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잡는 경우, 자, 이거 어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요 1번 영역 표 전체를 잡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표 전체를 잡게 되는 경우, 자, 이거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요렇게 표 전체를 잡는 영역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인수 형식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심표나 괄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자, 레인지, 실제 데이터 영역 한 줄, 그 다음에 필드, 데이터 영역을 제외한 필드명만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는 레인지 영역이 여러 줄 잡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와 데이터를 다 잡는 표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숙지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 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이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합계나 평균, 뭐 개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선택을 하시고 함수를 적을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등호를 합니다. 이것도 수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함수명을 적죠.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인데, 자, 일단은 s만 써도 요 밑에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s로 시작하는 함수에 대해서. 자, su를 하게 되면은 su로 시작하는 함수가 또 나오겠죠. 자, 이 중에 su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접 입력해서 대소문자랑 관계없습니다. 괄호를 열어주셔도 좋고요. 자,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괄호까지 알아서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인수 형식, 요게 바로 인수 형식이거든요. 자, 인수 형식이 적혀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를 적어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자,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참조 배우셨죠? 자,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그 해당 영역을 드래그 하시면 그 범위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합을 얘가 알아서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합계는 김은순의 합계, 말 그대로 요 비용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1월, 2월에만 돈을 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잡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데이터가 적힐 수 있는 공간을 전체를 다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적혀 있다고 거기만 잡는 게 아니고요. 얘가 적힐 수 있는 공간이 4월까지죠. 여기까지 다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합계가 나오겠죠. 자, 합계가 나왔으면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sum, 여기도 sum, 여기도 sum, 똑같은 범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셀 복사를 통해서,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 자, 월별 납부자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면제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보죠.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거는 에버리지입니다. 자, 근데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단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에버리지 A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계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4명이에요. 1명은 결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을 3으로 나눠서 평균을 낼 건지 4로 나눠서 평균을 낼 건지 선택을 해야겠죠. 자, 요렇게 평균을 구하는 게 에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게 에버리지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제도 납부자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 A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버리지, 자, 여기 있죠? A 탭키 누르고 마찬가지 범위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죠? 이번엔 가로가 아닙니다. 세로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빈칸까지 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입력될 수 있는 부분, 데이터가 다 초기화되고 새로 입력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값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적힐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을 다 잡아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 닫고 자, 엔터를 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셀 복사를 해야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셀 복사를 해줍니다. 자,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월별 납부자 인원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면제를 포함해서. 자, 그럼 마찬가지 인원을 구한다라는 건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개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카운트. 자, 카운트와 카운트 A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카운트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자, A는 마찬가지 문자가 포함된 셀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자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잡겠다는 거죠. 결국에 공백을 빼고 다 세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백이 섭섭하니까 아래쪽에 공백만 세줄 수 있는 함수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범위는 마찬가지 여기까지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잡아서 바로 닫고 자, 엔터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마우스 모양 잘 체크하세요. 자, 셀 복사를 진행합니다. 드래그해서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이 낸 금액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큰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낸 금액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2만원을 많이 냈는지 3만원을 많이 냈는지 4만원을 많이 냈는지 자, 그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최빈값을 구하는 거예요. 빈도가 가장 높은 값. 자, 모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건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그냥 모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숫자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전체 범위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만이 가장 많다 그러면 3만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4만이 가장 많다 그러면 4만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채우기 핸들을 할 필요가 없죠. 셀 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칸짜리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납부하지 않은 횟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면제라는 거랑 좀 다르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빈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빈칸을 세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봤을 때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괄호를 닫고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요약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약 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만 아시면 돼요. 지금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할 때도 스스로 본인이 계산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눈이 가는 부분, 이 부분 또는 이 부분, 자, 이런 부분을 그냥 드래그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참조가 되고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함수가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이 자, 오늘 마지막 변환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약함수는 전체에 대한 뭐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고요. 자, 변환함수는 어떤 특정 데이터나 특정 범위 값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겁니다. 보통 이제 수학 함수나 삼각 함수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54를 17로 나눈 값에서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정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알고 있어야겠죠. 어떤 숫자에서 정수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 자, 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등호에서 자, int 씁니다. 자,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소수점을 떼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54 나누기 17을 하시면 되겠죠. 자, 154 나누기 17을 직접 쓴 이유는 얘네들이 다른 셀에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문제에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적은 거고요. 표에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클릭,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걸어 닫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9라는 값이 나옵니다. 원래 9점 몇이겠죠? 자, 내려와서 자, 7 팩토리얼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f, a, c, t라는 함수예요. 자, 여기다 7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 7이 팩토리얼이 계산돼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504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내려와서 자, 19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sq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써보겠습니다. sqrt. 자, 넘버 자, 196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알아서 제곱근을 구하고요.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겠죠.
자, 오른쪽 텍스트를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할 수 있는 함수는 물론 한글은 안 되겠죠. 자, 어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어퍼라는 함수, 여기 텍스트라고 적혀 있죠. 이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직접 적거나 텍스트가 적혀 있는 셀을 선택하라고 인수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eturn zero라는 값을 대문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오른쪽 숫자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 데이터를 만드세요. 숫자들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하나씩 입력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인수를 여러 개 입력할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연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2018이라고 직접 적어도 좋지만, 자,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8이라고 적혀 있는 요 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month, 자, 월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 자, day, 일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드래그해서 잡으시는 게 아니라 한 셀 한 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자,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함수가 해석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의 합계라고 하면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할 함수를 적어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합계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합계 하고 괄호 안에 이제 수학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결국에 배열이 역순으로 된다는 거죠. 수학의 합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보면 return zero의 대문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96의 양의 제곱근, 여기도 마찬가지 7의 누승, 7의 팩토리얼 값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154 나누기 17의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봤을 때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해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역수로 수학의 합계, 모모의 합계, 모모의 모모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모의 라는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점점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